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진승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9퍼즐이 드디어 전편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범인 보고 오셨어요? 봤죠? 놀랐습니다. 우리가 앞에는 윤희나랑 김한샘에 대해서 캐릭터 분석을 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9퍼즐을 안 보셨다면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하고 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와 오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다시 시청을 하시면 아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보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스포 조심하시고요. 9퍼즐의 또 다른 주인공 캐릭터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퍼즐 결말 보고 어떠셨어요? 저는 예상을 못 해가지고 반전을 제가 예상을 하면 다 틀립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틀렸어요. 그래서 더 재밌었습니다. 못 맞췄으니까. 어떠셨어요? 좀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예상을 했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느꼈던 것들을 오버랩이 됐어요. 방송에서는 뭐 가해자, 피해자,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게 피해고 어떤 게 가해지? 라는 게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언가 이 관계 속에서 연결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죄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라는 부분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걸 딱 보고 났는데 제 안에 또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오버랩이 딱 되면서 세상에서 무결한 사람이 있을까? 나도 지금 누군가에게 범죄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양종호는 김한샘이 배트맨이라고 부를 정도로 뭔가 인간적이고 직업적으로 존경하는 선배 형사고, 우리 배트맨은 바빠요. 오늘 셋째 주 금요일에 저 보육원 지키러 가야 돼요. 원리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그냥 양정호는 배트맨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배트맨이 빛과 어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도시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특별하게 진짜 딱 양정호는 그런 인물이구나. 자기가 결심한 거, 자기가 무언가를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어둠이라는 부분들을 동력으로 삼아서 빛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양정호는 여기서 자기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가짜 자백을 하잖아요. 보도곡 불러주면 내가 진실을 얘기하겠다. 나다. 내가 다 죽였다. 보도국 불러주시면 상세하게 다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왜 내렸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샘은 어땠을까 또 궁금해서요. 양종호의 어떤 캐릭터를 저희가 바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배트맨이고 그 당시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기가 다 안고 가도 된다. 자기를 다 사람들이 악마화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살고 있는데, 양종호도 뭔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자기가 생각하는 긍주라는 약한 캐릭터를 또 지키기 위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희생을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은 절대 상상도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샘도 믿고 싶진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자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수사하면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관계 중에 그중 하나가 또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양종호라는 인물이 어렸을 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화재 사건 그걸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당당하고 강한 인물이 되잖아요. 목표와 소신이 강해지고, 강해진 자신을 지키는 힘은 내가 희생해야 내 목표의식이라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 이게 나답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넌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은혜를 갚는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말 하잖아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길 바랬다. 스키장도 가고 바다도 보러 가고 달라진다고 믿는다. 그 아이들처럼 그냥 네 삶을 살아. 그건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너라도 내가 구해줄 테니까 평범하게 살아. 적극적이었을 것 같고, 특히 한샘이라는 인물이 형이라고 불렀을 정도면 굉장히 친밀감이 높다라고 얘기했을 거고. 형처럼 사명감 있는 경찰은 처음 봤어요. 그래.
형 같은 사람이 경찰을 해야지. 자신의 우상 같았을 텐데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아이러니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도 보셨을 텐데 양정호는 어떤 마음으로 이승주의 범행을 숨기려고 한 것 같으세요? 자기로 인해서 승주가 엄마와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보육원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에게 희생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정호한테는 그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마지막에 양정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왔던 형사 양정호라는 것을 벗어 던지고 인간 양정으로서 섰다고 생각해요, 승주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 자백을 함으로써 승주는 벌써 범행을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범인이 잡히면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범행이 멈출 거고 피해자도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어머니의 유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이승주의 엄마가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다면 진짜 평범한 의사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죄책감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뭔가 이승주라는 괴물을 만드는데 좀 일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양정호 캐릭터를 3가지 키워드로 정의해 보신다면? 전 순교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명, 가장 아픈 인물이어서 저한테는 아픔이었어요. 저도 뭐 비슷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책임감도 생각이 나고, 정의도 생각이 나고, 희생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나고, 짠한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제 상사가 딱 이런 분이면 좋겠어요. 그럼요. 저런 상사면 내가 뭐 잘못을 저질러도 다 책임져 주고 보듬어 주고 내가 대신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저는 특히 이 질문이 궁금합니다.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사실 가장 궁금해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승주,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가장 복잡한 인물인 것 같아요. 내면의 악의 힘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어떤 복수심? 뭔가 이것이 승주한테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의대도 누군가가 날 터치하지 않고 내가 어떤 당당한 사람으로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한테 당당하고 너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었어 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목표가 엄마가 나를 간절히 바랬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적인 목표를 삼았었던 게 복수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엄마 이꼴 내가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주라는 인물은 가장 내면이 불안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말 단단하게, 그 힘이 복수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되게 아팠는데, 나 인간들이 싫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승주의 진짜 내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나랑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은 말이에요.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남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약한 사람 같아요. 차마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볼 용기가 없었던 거죠. 마치 이나 씨처럼. 여기서 뭔가 승주의 방식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을 똑같이 몰렸지만 이나는 남을 찌르기보다는 자기를 찌르면서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승주는 남을 찌르면서 그런 복수라는 원동력으로 본인의 삶을 좀 지속하려고 했던 부분들. 사실 저는 승주가 이나를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느꼈을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만 프로파일러가 돼서 어쨌든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은 치밀한 복수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결국은 승주는 이나와 달리 그 어둠에 먹혀버리고 남을 찌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호더스 증후군, 저장강박증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그런 케이스들을 보셨고, 예. 그 호더스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승주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장강박증이 어떤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맞지는 않고요. 일단 이분들은 물건을 버리는 걸 극도로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래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마치 이 물건을 버리는 게 본인의 일부를 좀 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물건과 본인을 약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은 승주처럼 큰 상실의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다거나 뭐 믿고 지내는 뭐 그런 사람들이 상실했을 때
이런 저장강박증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가지고 근데 저장강박증이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사회생활도 좀 어렵다거나 차림에서도 좀 티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좀 사회생활 하는 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집은 저렇게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호더스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정교한 범죄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근데 승주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누구보다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물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했겠다. 그렇지만 저렇게 쌓여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면을 반영하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었던 것 같아요. 왜 죽였는지 안 물어봐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어떤 방법이요?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 누구도. 많은 범죄자들이 합리화를 많이 시켜와요. 네, 그것이 본인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타인에서 찾거든요. 과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살인을 하지 않았을까? 전 다르게 봐요. 우리는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겪고도 내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승주는 과거에 매여 있고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라도 미안하다고 할 법한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남숙이 누군지 완전히 잊었으니까.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승주에게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연쇄살인이 멈췄다거나 용서를 다 했다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확신을 하시네요, 사실.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것은 승주한테 사명이었어요. 이미 퍼즐을 보냈을 때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승주 캐릭터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떠올랐던 게 가면이었어요. 가면. 진짜 가면을 잘 썼죠. 이제 더 이상 상담은 필요 없겠네요. 맞아. 네 얼굴이었었는데. 맞아요. 나였어요. 그리고 합리화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떠올랐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거울 같았어요. 거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세 캐릭터의 모든 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승주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일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승주가 선택한 건 사실 가장 이기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폭력적인 방법이었고.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의 아픔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라우마라는 키워드를 꼽고 싶고요. 승주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수라는 키워드를 좀 꼽고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도 키워드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안해요. 그건 이나 씨한테 듣고 싶은 말이 아닌데 이나 씨가 나한테 왜 미안할까? 근데 왜 승주는 이나를 선택한 걸까요?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처지를 이나 같은 존재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는 행위들을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나한테 퍼즐을 보내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복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 삼촌을 죽였어도 이런 부분들을 뭔가 너는 공감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건 이나 씨 잘못 아니잖아요. 너무 예민한데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말아요. 그리고 저는 운명이라고 느꼈을 것 같기도 해요. 진료실에 들어오는데 이나가 딱 들어와요. 내 담당 환자로. 나는 이 아이를 만나야 됐었고 이 아이를 메신저로 사용을 했어야 됐고 난 복수를 해야겠다. 이게 운명이구나 라고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당화네요. 그쵸? 네. 무슨 박제해놓은 것 같네. 굳이 왜 이렇게까지 연출을 해놨을까?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완성된 자기 작품을. 마지막 화보면 또 다른 퍼즐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모방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궁금합니다.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와 이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의 심리. 이게 카피캣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범인이 안 되기 위해서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해서 카피캣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나가 말한 대로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 영웅심리. 나는 누구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풍주가 굉장히 화제성이 있을 거고 뉴스에 한참 이제 떠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잡히고 했지만 난 잡히지 않아. 어떻게 보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범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모방 범죄인 경우에는 기존 범죄자보다 뭔가 더 악랄하거나 더 잔혹한 게 하나요? 뭔가 더 돋보이고 싶어서? 사실 모방 범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디테일을 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 그래서 많이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카피캣을 했다고 한다면 수사와 관련된 사람이거나 그 근처에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카피캣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겠네. 더 악랄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사실 현장에선 수사 혼란의 목적이 더 많아요. 범인은 여길 잘 알아. 범인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야. 이 라인 퍼즐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정말 프로파일링 단서 하나하나 모으시고요. 캐릭터들의 표정이라든지 말, 그 내용 같은 거 보시면 진짜 프로파일러로서 아니면 또는 형사로서 이렇게 수사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캐릭터들을 저한테 빗대서 보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뭐 우리는 누구나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뭐 어떻게 좀 극복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인 퍼즐의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나인 퍼즐 속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 프로파일링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공감하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시면 정말 100배로 더 재밌게 감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인 퍼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진승 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